조우인 자도사입니다. 조우인의 자도사는 스스로를 애도한다라는 뜻인데, 스스로를 애도해야 할 정도로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슬프고 부정적인지 그것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기 바랍니다. 인생이 몇 날이며 이내 몸 어이할꼬. 인생이 유한하다는 시적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로 가득 채워야 할 터인데, 지금 시적 화자는 이내 몸 어이할꼬 라고 말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는 끝이 있는데 지금 원하는 것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시적 화자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시적 화자는 옥계에 내려가서 오색구름 깊은 곳에 임계신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즉, 시적 화자가 지금 바라는 것은 임을 보는 것 또는 임과 함께하는 것인데, 지금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안개문과 구름창이 시적 화자가 님을 보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안개문과 구름창 때문에 임 계신 곳을 바라보지 못하는 시적 화자는 임과 자신 사이의 거리감을 천리만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장된 수 표현을 활용해서 임과 자신의 거리가 아주 멀다라는 것을, 자기가 멀게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임 계신 곳을 표현하는 표현으로 오색구름이 나오는데 색채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옥계와 오색구름은 모두 하늘과 관련되어 있는, 천상과 관련되어 있는 소재입니다. 끝으로 내려간다라는 것은 하강적 이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인연이 없지 않아 하늘이 아셨는가? 외로운 청란으로 광항궁 날아올라. 듣고서 못 뵙더님 첫낯에 잠깐 뵈니 내 임이 이뿐이라 반갑기를 가늠할까. 시적 화자는 드디어 임을 만납니다. 듣고서 뵙지 못했던 임을 처음에 잠깐 배웠는데, 내 임은 이뿐이라, 내 사랑할 사람은 이분밖에 없다. 그래서 너무 어떻다? 반갑다. 그것을 가늠할 수 없다고 서리적인 어조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광한궁은 님이 있는 오색구름 깊은 곳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청란은 이 광한궁에 가기 위해서 시적 화자가 타고 가는 파란 색깔 새입니다. 색채 이미지가 활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임을 뵙는 것 자체는 시적 화자에게 있어서 긍정적이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상승적 이미지와 같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뵙고 어떻게 보았습니까? 잠깐 배웠습니다. 잠깐 봤음에도 불구하고 시적 화자는 님을 매우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시 뵙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님 주변에는 3,000명의 미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모시고 있고, 궁궐의 고운 여인들이 님의 좌우에 있습니다. 이렇게 님을 둘러싼 많은 여인들을 보고 시적 화자는 주눅들고 있습니다. 이런 외부적인 이유 때문에 시적 화자는 님을 만나는 것을 저하게 됩니다. 또한 시적 화자는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는 자신의 화장이나 태도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인, 여인으로 표현되는 외부적인 요인들과 이러한 인식을 통해서 시적 화자는 자신이 더 이상 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적 화자는 난간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옥경, 즉 님이 있는 곳을 떠나서 하계에 내려옵니다. 이 내려온다라는 것은 하강적 이미지와 결부되어서 시적 화자의 불운한 처지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시적 화자는 인생 방명이 이처럼 생겼던가 서리적인 어조로 자신의 복이 없고 팔자가 사나운 삶을 한탄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적 화자가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운명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구절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적 화자가 님과 헤어지고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확히 10년이라기보다는 이런 수 표현을 활용해서 긴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듯합니다. 그림자 벗을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와 함께 지냈다, 즉 그림자만 내 곁에 있었다. 다시 말해 혼자 지낸 시간이 10년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지내면서 항상 님을 그리워했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에 혼자 하는 말이 임은 내 임이라 날 어찌 버리시는가 생각하시면 그 안이 불쌍한가, 지금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님이 듣지 못하는 혼잣말입니다. 정조를 지키고 귀신께 맹세하여 좋은 때 돌아오면 님을 다시 뵐까 하였더니, 이 부분에서 우리는 시적 화자가 님과의 만남을, 님과의 사랑을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내 임이 전혀 아니 버리시어 삼천리 약수에 청조사 건너오니 임의 소식을 반가이 듣겠구나. 시적 화자는 임과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는데 정말 감격스럽게도 청조사가 오고 있습니다. 청조사는 청조에 사가 붙은 말입니다. 이 사는 관리를 가리키는 말인데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신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시적 화자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이란 임의 소식일 것입니다. 그래서 임의 소식을 들은 시적 화자는 이렇게 님을 향해서 허겁지겁 달려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꾸미지도 않고 급한 마음에 열심히 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허위허위라고 하는 것은 달리는 모양을 표현하는 음성 상징어입니다. 분이라고 하는 소재는 시적 화자가 여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여성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소재로 시적 화자의 성별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 시의 어조가 기본적으로 여성적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님은 그리던 얼굴을 본 듯 만 듯 하고 있습니다. 시적 화자의 얼굴을 본 듯 만 듯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적 화자가 바라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반갑게 맞이해 주기를 바랐었지만 님은 반갑게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심술궂은 시샘은 어찌하여 한단 말인가, 누군가가 시적 화자를 심술궂게 시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샘의 주체는 위에 언급되어 있는 여인과 미인들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알록달록 무늬 짜서 고운 비단 만들듯이 정성을 들이는 행동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표현입니다. 정성껏 온갖 허물을 지어낸다라고 얘기했는데, 허물을 짓는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뒷담화를 한다, 욕을 한다, 없는 말을 지어서 괴롭게 한다 정도의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몸에 쌓인 죄는 끝이 없거니와, 이 죄는 실제로 시적 화자가 지은 죄라기보다는 맥락상 시샘으로 만들어낸 허물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허물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적 화자에 대해서 욕을 하고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시끄럽기 때문에
그 모습을 쉬파리에 비유했습니다. 이 쉬파리가 옥돌 위에서 시끄럽게 맴돌듯이 님 주변에 있는 여인들이 시끄럽게 자신의 욕을 하는 것을 옥돌 위의 쉬파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하면은 옥돌은 님을 의미하고 쉬파리는 자신을 비방하고 욕하고 헐뜯는 여인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시적 화자는 하늘에 해가 있어 이미 짐작 안 하실까? 이런 허물들이나 이런 죄는 내가 굳이 항변을 하지 않아도 누구께서 임께서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밝히시듯이 현명하게 통찰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죄에 대한 이야기는 덮어두고 서러운 뜻을 말하는데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때 서러운 뜻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100년 인생에부터 옷 같은 얼굴을 홀로 그리는가까지의 내용일 것입니다. 또 사랑이 실직났던가 박복한 탓이런가에서 원망이 드러나는데 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자신의 운명에 대한 원망입니다. 박복은 앞서 언급했던 박명과 같은 맥락의 시어입니다. 해서 말하면은 목이 메고 생각하면은 가슴이 끔찍하다고 지금 시적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풍상, 삭풍, 그리고 추위 이 세 가지는 모두 겨울과 관련된 시어들입니다. 계절적인 배경이 겨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풍상과 삭풍과 추위는 수많은 꽃을 떨어뜨립니다. 이 수많은 꽃이 떨어지는데 마치 누가 떨어지는 모습과 같습니까? 시적 화자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모습과 같습니다. 즉, 이 풍상이나 삭풍이나 추위, 천지를 얼어붙게 하는 것은 모두 시적 화자를 시샘에서 땅으로 떨어뜨리게 한 여인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떨어진 수많은 꽃들은 시적 화자를 포함하는 개념일 것이고 여기 있는 여러 떨기의 국화 또한 시적 화자를 포함하는 개념일 것입니다. 지금 계속 풍상, 삭풍, 추위 등의 시어를 활용해서 매우 추운 날씨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한 추위가 열흘이나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시적 화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와 열흘을 대비하여서 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행복한 시간, 좋은 시간이 하루밖에 안 되는데 힘든 시간은 열흘이나 지속된다 라고 하면서 현재 처한 상황이 괴롭고 어렵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시적 화자는 은침을 빼내어 오색시를 끼워놓고 임에 터진 옷을 깁고자 하고 있습니다. 임의 옷이 터진 것은 임에게 닥친 부정적인 상황을 의미할 것인데 이것을 은침과 오색실이라고 하는 귀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서 고쳐주고 싶어하는 시적 화자의 갸륵한 마음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실현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천문구중에 갈 길이 아득하기 때문입니다. 천문구중은 시적 화자가 사랑하는 님이 있는 곳이고 갈 길이 먼 것은 이 풍상과 삭풍과 추위, 즉 여인들 때문이지 않을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적 화자가 사랑하는 님을 사랑하는 아녀자의 깊은 정을 살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언제 살피실까라는 서리적인 어조의 표현은 님이 나의 마음을 살필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인식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음력 섣달 다 지나니 봄이면 늦으리. 지금 시적 화자는 시간적인 배경을 또 계절적인 배경을 제시해주고 있고 지금 조급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가사의 서두에 인생이 유한하다라는 인식을 시적 화자가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한 인식과 맞물려서 시간은 흘러가고 님을 볼 수 있는 기회는 더 적어지고 그래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은 막히고 거기에서 오는 조급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동지는 절기입니다. 또 밤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배경일 것이고요. 이때 집집마다 대문을 차례로 여는 풍습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풍습을 지키는 사람들과 대비되게 시적 화자는 자물쇠를 굳게 잠가 침실을 닫았습니다. 이런 풍습이 존재하는 이유는 집안에 있는 냉기를 빠져나가게 하고 온기를 들인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적 화자는 문을 굳게 잠가 침실을 닫음으로 인해서 온기를 들이지 않고 여전히 추위를 가둬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눈 위의 서리는 녹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매화는 피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시적 화자가 처한 부정적인 상황은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적 화자는 간장이 다 썩었습니다. 장기가 썩었다. 몸이 힘듭니다. 영혼조차 그쳤습니다. 심적으로도 괴롭습니다. 심신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모든 아픔들이 무엇으로 천줄기 눈물은 피가 되어 피눈물을 흘리는 건데 놀랍게도 눈물이 솟아난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눈물이 닿아야 될 곳은 님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님에게로 향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승적 이미지 하나 확인하시고 수표현을 활용해서 강조하고 있고 과장하고 있습니다. 또 피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붉은색이기 때문에 앞서도 얘기했지만 피눈물이 나왔는데 붉은 색채 이미지가 쓰이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쯤은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반벽청등은 빛조차 어둡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벽청등은 지금 시적 화자가 있는 공간에 걸려있는 등인데 이것이 지금 어떻다? 어둡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어둡다라는 것은 시각적으로 제시가 되는데 상황이 좋지가 않음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황금이 많으면 매부나 하련마는 이것은 중국의 고사를 인용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지금 돈이 없어서 임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백일이 무정하니 뒤집힌 동이에 빛을 쏘냐. 지금 무정한 것은 님입니다. 이 백일은 해를 의미하는데 해가 무정하다 라기보다는 이미 시적 화자에게 관심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비친다는 것을 관심을 표현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은 해가 뒤집힌 동이에 비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서리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햇빛이 비치지 않는 동이는 시적 화자의 처지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동이, 항아리 같은 것들을 언제 뒤집어 놓습니까? 쓰지 않을 때 뒤집어 놓습니다. 즉 시적 화자는 임에게 쓰이고 있지 않은 처지고 또 관심도 못 받는 처지다라는 것을 이러한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시적 화자는 운명론적인 인식을 다시금 드러냅니다. 평생토록 쌓은 죄는 언어에 공교가 없고 눈치 몰라 다닌 일인데 이것은 악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살아갈 운명이기 때문에 조물주가 이렇게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해서 운명론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 자신의 처지가 이렇게 된 것은 결국에 나의 운명이다 라고 시적 화자는 다시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느다란 한숨을 창에 비친 매화달에 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시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적 화자가 수차례,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한숨을 내쉬고 있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악기를 꺼내서 원망의 노래를 슬피 타는데요. 시적 화자는 자신의 정서를 청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름을 달래고자 하는 시적 화자의 노력은 끝이 납니다. 검은고 줄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시 잊기 어렵다라는 것은 시적 화자가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해소할 수가 없는 상황임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적 화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차라리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죽어서 자규에 넋이 되어 자규는 이런 새나 요런 새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을 내포하고 있는 자연물입니다. 시적 화자가 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이, 사랑을 나누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서 자규에 넋이 되어서 피눈물을 님 옆에서 울어내면서 계속 깨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님 옆에서 시끄럽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님과의 관계에서 얻은 한이 크기 때문임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화나 위에 나와 있는 매화는 봄을 의미하는 시어입니다. 또한 이 자규 또한 봄을 의미하는 시어이기 때문에 시적 화자가 자규가 되었을 때는 겨울이 끝난, 힘든 시절이 끝난 봄이 되었음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